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력 전자장치를 가지고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동력 전자장치는 보면은 본체 부위가 있고 가운데 축이 있고 그다음에 축을 잡아주기 위해서 양쪽에 베어링이 두 개가 잡아지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V벨트 풀리, 오른쪽에는 스포 기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V벨트 풀리와 스포 기어를 축에서 이렇게 겉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 넣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해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V벨트 풀리, 멈춤 나사, 오일실, 그다음에 볼트, 커버, 베어링, 축, 키, 그다음에 키 작은 거 하나, 그다음에 본체가 존재할 거고 본체 들어가는 오른쪽에 베어링, 커버, 볼트, 그다음에 기름이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한 오일실, 그다음에 스포 기어, 그다음에 고정하기 위한 너트 두 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면을 앞으로 그리게 되자면은 V벨트가 케이스 규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오일실도 마찬가지인 거고 베어링도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볼 베어링에서 깊은 홈인지 둥근 홈인지 등 여러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키도 원하면 키의 가로세로 크기와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규격을 주셨는데 키 규격을 어떻게 보는지 역시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너트도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스포 기어는 어떤 규격으로서 우리가 작동하게 되는지 역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자면은 케이스 규격 다운로드한 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규격 보는 법을 갖다가 익혀야 된다고. 그래서 규격을 볼 줄 모르고 도면을 그리면은 그건 그림이지 도면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교재 24쪽에 보면은 이게 시험 문제로 딸랑 한 장이 주어진다. 그래서 보면은 작품명은 동력선자장치, 척도는 1대1, 그 다음에 도면 번호는 1, 2, 3, 4, 5 이렇게 있고 시간이 이제 3D 모델링 하고 도면 만들어서 5시간을 이렇게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 장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이제 3D 모델링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도면을 만들게 될 거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보면은 V벨트 풀리 3번이 V벨트 풀려야 되겠죠. 그러면 A형이 되는데 그러면 V벨트 규격에서 A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점선이 이렇게 되는데 점선과 점선의 거리 이게 이제 피치원 직경이 되는데 피치원 직경과 타입을 보고서 이게 홈 각도가 몇 던지 그다음에 폭이 얼마큼 되는지는 규격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베어링에 보면은 2-7003A 있는데 이건 이제 볼 베어링이 돼야 되는데 앞에 있는 개수가 두 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해서 두 개 있다는 거. 그러면 7003A 베어링을 역시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스포기어는 M2 제떡이든가 모듈이 2가 되고 이빨수가 29개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심선이 있는데 중심선 거리가 피치원 직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2 곱하기 29니까 58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를 갖고 대보면은 이게 1대1이니까 58mm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58 나오면은 모든 치수는 다 1대1로 되었으니까 실적 치수는 여러분들이 자로 읽은 치수가 실제 치수가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면을 이렇게 보고서 본체 도면을 빼내야 될 거고 V벨트 도면을 빼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포기어 도면도 빼내야 될 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3D 모델링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D 모델, 그러니까 솔리드웍스에서 2D 도면에서 이렇게 투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정면도, 우측면도, 밑면도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벨트 풀리는 이렇게 이제 벨트의 단면과 그다음에 여기 앉는 자리, 축에 앉는 자리에 키 형상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 그다음 이쪽 부의 상세도 상세가 이렇게 있겠죠. 배열은 보통 2대1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축이 있으면은 축의 형상이 있고 축 단면을 단면 A에서 했고 여기도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다음에 이렇게 키자리 어떤지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키자리 형태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 같은 경우는 요 형태를 복귀해서 어떠하니까 정면도 하고 평면도 두 개를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는 정면도 우측면도 밑면도를 가져야 될 거고, 그다음 여기서는 처음에 이 형상 둥근 형상을 갖고 와서 반을 자르면은 이 단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단면이 나온 거 이 부위를 갖다가 확대하면 상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슈퍼기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둥근 형상을 갖다가 반 자르면은 이 단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를 버리고 여기만 남겨놓으면은 그 키자리 축구멍과 키자리 구멍 형성이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역시 슈퍼기어도 원하면 둥근 형상을 갖고 와서 잘라서 이쪽으로 보면은 이 단면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다음 여기서 요 부위를 갖다가 확대시키면은 상세도 T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면을 만들 때는 모두 정면도 우측면도 뭐 평면도나 밑면도를 갖고 온 게 아니고 상황을 봐서 여기는 세 개 다 갖고 오지만은 여기는 둥근 거 하나, 그다음 여기서는 정면도 평면도 하나, 그다음 여기서는 둥근 거 하나 갖고 와서 자르고 여기서 둥근 걸 갖고 와서 자르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실습할 때 보면은 뭐 이것도 갖고 저것도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도면 형태를 보고서 여기는 둥근 형상 갖고 와야 될지 여기는 둥근 거 갖고 와야 될지 잘라서 만들 건지 여기도 둥근 걸 갖고 와서 잘라서 만들 건지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도면 배치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도면 배치 보면은 왼쪽에 상단 하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나 밑면도 있는 게 여기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거는 보통 이렇게 규격을 갖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케이스 규격에 따라서 스포기어나 V벨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용어표를 갖게 되는 거는 오른쪽에 상단 여기에 이제 배치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축은 어디 배치하니까 축은 이렇게 기계부터 나타나게 해서 왼쪽에 하단에는 축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요목치를 받지 않은 거 여기서는 커버가 되겠죠. 커버는 오른쪽에 하단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만든 게 2D 도면 틀이 이제 이거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한 걸 여기다 카피해서 갖다 놓고 그 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도면을 수정 편집하면서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 완성 도면이 이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제가 이제 어떻게 돼서 만든 걸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뜨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계적 규격은 이제 1번에서 50번까지 해서 1, 2, 3, 4 쭉 있는데 요 각각의 규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또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는 우리가 해당하는 그 이제 항목이 나오면은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평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형상이 뭐냐면 양쪽 둥근 거, 한쪽 둥근 거, 양쪽 평다형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 둥근형, 한쪽 둥근형, 양쪽 네모형 세 개 중에서 이렇게 선택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쪽이 뭐냐면 구멍 쪽의 단면, 이쪽이 축 쪽의 단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치수가 뭐 B1, B2, T1, T2, 전체 높이 H 해서 QM 치수는 여기서 이제 B1, B2 치수에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활동형 이 축을 따라서 이 스포기어라든가 V벨트가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이렇게 활동이 오고, 대부분
고정시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형에서 이제 규격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수 끼워 맞춘 공차, 그 다음에 각각의 치수에 그 다음에 그 허용 공차, 그 다음에 이걸 축의 지름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찾게 되는 거. 나중에 이제 키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도면을 만드는 기본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렇게 본 거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실제 이제 도면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기로 하죠.